이번 시간에는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 2차 방정식이라는 건 연립이라는 이야기는 두 개 이상의 식이 붙어서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2차 방정식은 방정식 중에 최고 차수가 2차인 식이라는 이야기죠. 학습 목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지수가 모르는 문자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을 푸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인 겁니다. 생각 열기 문제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길이가 5m. 항상 수학에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이 숫자 동그라미 치시고 5자가 들어가 있는 식을 하나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직사각형 모양이 있고 진동 에너지 흡수 장치를 뭔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둘레의 길이가 14. 요것도 숫자가 나와 있네. 뭐가 주어져 있어? 둘레의 길이가 14라고 주어져 있는 직사각형 모양. 아까 저는 모양을 보고 직사각형을 불렀는데 여기 명확하게 얘기했네요. 직사각형 모양이라고요. 자, 그래서 요 직사각형 모양의 대각선에 시공을 한 것이다. 여기서까지 길이가 5m라는 이야기네.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직사각형, 즉 여기 있는 삼각형, 여기 있는 삼각형이 다 직각삼각형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랬을 때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x, y라고 둔다. 이쪽 가로의 길이를 x, 세로의 길이를 y라고 뒀습니다. 그랬을 때 x와 y에 대한 방정식을 두 개 만들어 보자. 모르는 문자가 지금 몇 개 있으니까 한 개, 두 개가 있으니까 식이 두 개가 있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 딱 쳐다보면 식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 보이는 거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요 대각선의 길이 5는 직각삼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니까 첫 번째 식 딱 떠오르는 거 직각삼각형 그리면 떠오르는 식이 뭐가 있다? 피타고라스 정리. 즉 x제곱 플러스 y제곱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은 대각선의 길이의 제곱과 같다라는 식 또로롱 첫 번째 식 하나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5라는 숫자를 이용했는데 14라는 숫자를 이용하지 않았네요. 자, 요거에 둘레의 길이가 14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이렇게 되어야 되고요. 이것을 x와 y의 식으로 나타나면 가로의 길이가 몇 개? 그렇죠? 두 개가 있고 세로의 길이 똑같은 게 y가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 따라서 가로 두 개, 두 배 x, 세로 두 개, 이를 묶어낼게요. 두 배 x 플러스 y가 얼마가 된다? 둘레의 길이 14가 된다. 좀 더 예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양변을 2로 나눠서 x 플러스 y는 7이 된다라는 식 또로롱 2번식 두 개의 식을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르는 문자 x와 y 두 개 있고 식이 두 개니까 x와 y 값을 풀 수 있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됩니까? 푸는 방법 문제를 통해서 봅시다. 다음 예제 들어가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입니다. 연립 방정식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이 이렇게 묶여서 공통적인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를 연립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을 푸세요 그랬습니다. 자, 딱 봤더니 x 플러스 y는 7,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라고 되어 있죠. 요거 봤더니 연립 방정식 중에서 최고차의 차수가 2차이기 때문에 2차 연립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2차 연립 방정식 중에서 요거 앞에 거 1차식이죠. 1차식과 2차식의 연립 방정식은 모든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문자의 개수를 하나하나 자꾸 줄여나가서 문자 하나, 상수 하나 남을 때까지 정리하면 됩니다. 그 중에 이렇게 1차식과 2차식의 연립 방정식의 경우는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서 문자의 개수를 줄여나간다. 이게 바로 방법이에요. 끝났죠?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일단 1번식의 모양을 좀 바꾸어 봅시다. 1번식의 모양을 바꾸어서 1번식에서 우리가 y는 하고 x를 이항해 버리면 1번식에서 x를 이항해 버리면 y는 7 마이너스 x라는 식이 1번식이 됩니다. 또로롱 1번식. 그렇죠? 1번을 다시 썼어요. 그래서 1번식을 우리가 2번식에다가 대입을 해버리면 1식을 2식에 대입을 해버리면 주어진 식은
x의 제곱 플러스 y자리에 7-x를 대입했으니까 7-x의 전체 제곱이 25다라는 식이 되네요. 모르는 문자 하나 남았으니까 이제 식을 정리해서 값을 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x에 대한 2차 한꺼번에 정리할까요? x제곱 전개하면 x제곱 제곱하니까 2x제곱이 될 거고요. 2x의 제곱. 다음 1차 항은 2배 앞뒤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14x 2배 앞뒤 곱하면 마이너스 7이 14x 다음 더하기 7, 7이 49는 25다라는 식이 되겠네요. 자, 요거 2x의 제곱 마이너스 14x는 두고 상수항 두고서 2항에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5가 되니까 플러스 24는 0이라는 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가 모두 공통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양변을 2로 약분하고 할까요? 약분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 7이 14니까 7x 그리고 24를 2로 약분하면 12는 0이 되고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 인수분해 아니면 근의 공식. 곱해서 12. 이 앞에 플러스라는 건 두 개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네요. 곱해서 12 더해서 7이 되는 두 수는 얼마하고 얼마가 있다? 그렇죠. 바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하면 되겠네. 그래서 얘는 x-4 곱하기 x-3은 0이다. 따라서 x의 값은 4이거나 또는 x의 값은 3이 얻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 x의 값을 구했을 때마다 y의 값이 결정되는 거니까 먼저 x가 4라고 하면 y의 값은 앞에 있는 1번식으로부터 7-4 하면 3이 얻어지네요. 그래서 y의 값은 3이 되는 요 세트 하나와 또는 x가 3이면 이번에도 1번식에 대입하면 7-3 하면 이번엔 y가 4네요. 그렇죠? y는 4다라는 두 세트가 얻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1차식과 2차식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한다. 끝. 문제 1번입니다. 똑같네요.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세요. 2차. 이것도 2차입니다. 곱해진 문자의 개수가 2개 있으니까 2차인데 1번은 앞에하고 똑같네요. 또 앞에 있는 1번식의 경우는 위에 것을 1번이라고 할게요. x와 y에 대한 1차식, 밑에는 2차식. 위에도 2번도 위에 1차식, 아래 2차식. 1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은 어떻게 한다? 1차식을 2차식에다가 대입해라. 이 방법이 떠오르면 다 해결된 겁니다. 자, 1번의 경우는 문제 1번의 경우는 답만 적을게요. 앞에하고 똑같으니까 답만을 적어보면 얼마가 되냐 하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3이 얻어지는 요 경우이거나 또는 x가 3일 때 y는 마이너스 2가 되는 이렇게 두 세트의 해가 존재합니다. 참고로 1차식과 2차식 연립해서 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두 쌍의 세트 해가 두 쌍의 해가 존재하고요. 2차식과 2차식의 경우는 대입하면 2차식을 대입하면 4차식이 되겠죠. 그럼 일반적으로 네 쌍의 해가 존재합니다. 물론 중근을 갖는 경우 한 쌍, 중근이라는 얘기는 아래치기에서 완전 제곱이 고래 형태가 되는 경우는 한 쌍을 갖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풀어봅시다. 두 번째 문제 위에 있는 x-y는 마이너스 4라는 식을 또로롱 1번식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은 뚜루루 2번식이라고 하자. 자, 1차식과 2차식은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한다고 했으니까 이번의 경우 일단 x를 두고 이항합시다. 부호가 y 앞에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y-4라는 것을 다시 또로롱 1번식이라고 한 번 더 쓰고요. 그래서 요 1번식을 2번식에 숑하고 대입합니다. 1번식을 2번식에다 대입하면 2번식은 x자리에 y-4를 대입했으니까 x가 모두 없어져서 y-4의 제곱 플러스 x자리에 y-4 곱하기 y가 있고 플러스 y제곱이 7이라는 식이 얻어지네요. 됐습니까? 자, 이거 좀 더 전개를 해봅시다.
y-4의 전체 제곱은 앞에 거의 제곱 y제곱 2배 앞뒤 곱하면 마이너스 8y 뒤에 거의 제곱은 4, 4, 16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y를 y-4에 분배해주면 y제곱 마이너스 4y 그 다음에 맨 뒤에 남아있는 y제곱은 7이라는 식이 되고요. y에 대한 2차항 정리해 볼까요? 여기 y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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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땅 더하면 3y제곱 1차항 정리합니다. 1차항을 정리해 보면 여기에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4y 하니까 8, 90 해서 마이너스 12y 마이너스 12y 상수항을 정리하면 여기 16이 있는데 우변에 7 이항하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플러스 9라는 식이 됩니다. 는 0. 3으로 약분되는 게 보이네요. 3, 42, 3, 3은 9 하니까 주어진 식은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3은 0이라는 식이 됩니다. y에 대한 2차 방정식 인수분해 아니면 근해 공식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네요. 그죠? 3, 1 마이너스 하면 곱해서 플러스 3이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다 구했다. 그래서 얘는 y-3 곱하기 y-1은 0 따라서 y의 값은 3이거나 또는 y의 값은 1이 얻어집니다. 곧바로 구할까요? 여기다가 y가 3이면 1번식에 대입하면 y-4니까 3-4 하면 y 값은 x값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렇죠? 역시 1번식에다 대입을 하면 y 자리에 1을 대입하면 1-4 하니까 마이너스 3이 얻어집니다. x는 마이너스 3. 그래서 바로 해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3, y는 3 또는 x가 마이너스 3일 때 y는 1이라는 방정식의 해를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연립방정식의 형태가 앞에 예제 1번의 경우는 1차식과 2차식의 경우인데 두 번째는 봤더니 앞에도 1번식도 2차식, 2번식도 2차식. 어려울 것 같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원리는 단순합니다. 문자의 개수를 점점 줄여나가자. 그래서 여기 1번식 보면 요거 2차식 보니까 특히 상수항이 이렇게 0으로 되어 있는 경우 요 앞에 식이 뭐가 되는 꼴이냐 하면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네요. 그렇죠? 인수분해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이는 친구들을 위해서 직접 계산해서 보여줄게요. 위에 상수가 0인 경우 인수분해가 됩니다. 어떻게? 요렇게. 요거는 앞에 개수만을 쳐다보면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두 수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있다? 그렇죠. 마이너스 2와 플러스 1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로 보느냐? 요 식을 y 그리고 앞은 x 곱하기 x제곱이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됩니까? 그러면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2y제곱 요 항이 얻어지는 거고요. x 곱하면 물론 x제곱이라는 항이 되겠죠. 그래서 상수항이 0인 쪽을 인수분해해서 인수분해한다는 얘기는 뭐야? 1차식의 꼴로 고쳐진다는 거 아니야. 그죠? 좋습니다. 그게 가야 될 방향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하면 또 똑같은 식이 되는 겁니다. 조금 공간이 필요하니까 조금만 줄여볼게요. 줄여서 올라가라. 자,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인수분해를 주어진 식을 해서 1번식을 인수분해해서 1번식을 어떻게 인수분해하냐면 x-2y 곱하기 x 플러스 y는 0. 그 얘기는 뭐야? 바로 그렇죠? x-2y가 0인 경우 자, x-2y가 0 2y가 0인 경우이거나 또는 x 플러스 y가 0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죠. 앞의 요 경우를 작은 1번 이렇게 쓸까요? 요 뒤에 있는 경우를 작은 2번에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풀어야 됩니다. 됩니까? 자, 한 김에 한 방에 갑시다. 한 방에. x-2y가 0인데 1차 식으로 만들어서 대입을 할 거니까 x는 2y일 때라고 할게요. 그러면 x자리에 2y를 대입할 거니까 2번식에 대입을 하면
2번식에 대입을 하면 우리 2번식 준식이는 2x제곱 플러스 y제곱이 9니까 x자리에 2y를 대입하면 2 곱하기 2y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9가 얻어집니다. 그러면 요 괄호 속을 계산하면 4y제곱에다 2 곱하니까 8y제곱 y제곱 더하면 9y제곱이 되죠. 9y제곱이 9가 얻어집니다. 9야 지워져라 없어져라 하니까 y제곱이 1. y제곱이 1이라는 이야기는 얼마이거나 y는 1 또는 y는 마이너스 1이 얻어지네요. 됩니까? x를 곧바로 쓸게요. 일반적으로 x를 앞에다 쓰는데 y를 앞에다 썼다고 했고 틀린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y자리에 1을 대입시키면 여기다 대입하는 겁니다. 여기 밑줄을 그어줄게요. 요 조건 아래에서 푼 거니까 x는 2y라는 식에다 대입해서 풀어야 합니다. 거기다 대입하면 y의 2배니까 x는 2인 경우가 되고요. y가 마이너스 1인 경우 마이너스 1의 2배 하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y가 마이너스 1일 때 x는 마이너스 2라는 두 쌍의 해가 얻어지는 겁니다. 어떨 때? x가 2y일 때. 됐습니까? 두 번째 경우는 x 플러스 y가 0일 때 봅시다.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야 되니까 얘도 두 번째 식을 한 방에 이렇게 씁시다. y는 얼마? 마이너스 x일 때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2번식에다 대입하면 2번식은 2 곱하기 2번식에다 대입까지 쓸까요? 대입하면 2번식은 2 곱하기 x의 제곱에다가 y자리에 마이너스 x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이 9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x의 전체의 제곱은 플러스 x제곱 거기에다가 2x제곱을 더했으니까 3x의 제곱이 9다. 3으로 약분하면 3, 3은 9. 그래서 x제곱이 3이기 때문에 x는 루트 3 또는 x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네. 역시 요 주어진 식에다가 y는 마이너스 x 밑줄을 그어줄까요? y는 마이너스 x라고 했기 때문에 x가 루트 3일 때 y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경우 요 세트 하나가 있고요. x가 마이너스 루트 3일 때는 y는 루트 3이 되는 이렇게 네 쌍의 세트, 네 쌍의 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2번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세요. 2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의 형태네요. 자, 1번은 똑같습니다. 2차식 이퀄 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인수분해해서 1차식을 찾아내서 밑에 있는 2차식에다가 대입해서 구한다. 원리는 똑같고요. 1번은 앞에 하고 똑같은 형태니까 답만 적어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만을 적어보면 x 이퀄 2일 때 y 이퀄 2라는 순서성 하나 또는 x 이퀄 마이너스 2일 때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마이너스 2 두 번째 순서상 또는 x가 루트 6일 때 y는 3분의 루트 6인 경우 하나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는이겠죠. x가 마이너스 루트 6일 때 y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 해서 4개의 순서쌍이 존재하고요. 4세트의 순서쌍이 존재하고 자 2번은 조금 독특하거든요. 푸는 방법이 2번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만 해보도록 할게요. 2번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퀄 0 요것을 우리가 1번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라는 것을 두 번째 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게 특이한 경우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지금 앞에 있는 1번식의 경우가 인수분해가 특이한 모양으로 되고 있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은 합차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x 플러스 1 플러스 y 그렇죠? 문자를 앞쪽에다가 먼저 쓸게요. 그러면 x 플러스
y 플러스 1 곱하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하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y죠. 마이너스 y가 돼서 가운데 부호만 바뀝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얻은 식 x 플러스 y 플러스 1이 0이거나 또는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0이라는 두 개의 1차식을 얻어낼 수 있고요. 자, 요 앞의 식으로부터 우리가 y는 2라고 할까요? 앞에 글을 앞에와 마찬가지로 1이라고 하겠습니다. y는으로 정리를 하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일 때라는 경우로 하나의 경우를 해결하고요. 요거 2번식에다 대입합니다. 2번식에다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y자리에 주어져 있는 앞에 식의 2번식에서 y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거죠. 밑줄 그어줄까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이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전체의 제곱이 25라는 식이 얻어집니다. 됩니까? 자, 그러면 요거 x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은 앞에 거의 제곱 x제곱. 그렇죠? x제곱. 그 다음에 2배 앞뒤를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x의 2배 했으니까 2x가 되고요. 뒤에 거의 제곱, 뒤에 식의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인데 1이 되나요? 그래서 는 0이라는 식이 됩니다. 는 0이 아니고요. 우변은 는 25가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이 얻어지고요. 자, 모여라 좌변에 봅시다. 2창 x제곱 x제곱 정리하면 2x의 제곱 플러스 1창은 하나밖에 없다. 2x. 그 다음에 25가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25니까 마이너스 24는 0이라는 식이 되고요. 파란색으로 바꿀까요? 양변을 2로 약분하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는 0. 그래서 2차 방정식이 얻어지고 이것은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죠? 두 수를 곱해서 마이너스 12 더해서 플러스 1 되는 두 수는 플러스 4와 마이너스 3이 있습니다. 플러스 4와 마이너스 3.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 되기를 x 플러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0. 따라서 다시 노란색으로 돌아가서 이 경우는 x가 마이너스 4 또는 x가 3인 경우로 나누고요. y값은 처음에 주어져 있는 작은 1번 옆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계산하면 되겠죠. x가 마이너스 4일 때는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1에서 y는 3이 얻어지고요. 요 세트 하나 x가 3일 때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y의 값은 마이너스 4가 얻어집니다. 됩니까? 자, 이번엔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똑같은 방법이니까 여기에서부터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으로부터 이항을 하면 바로 x는 마이너스 y가 이항하면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두 번째 식 바로 요 식에다가 x자리에 y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겁니다. 대입을 하면 식은 y-1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이 25가 됨을 알 수 있죠. 한꺼번에 해볼게요. 이번엔 요거 정리하면 y제곱 하니까 2y의 제곱 1차항은 요거 2배 앞뒤 곱하면 마이너스 2y가 얻어지죠. 그거밖에 없네요.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뒤에 것의 제곱을 하면 플러스 1인데 우변에 25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5 하니까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는 0이 되죠. 역시 2로 약분되네요. 지워져라 없어져라 마이너스 12. 곱해서 마이너스 12 더해서 마이너스 1 되는 두 수는 마이너스 4와 플러스 3이 있죠. 마이너스 4와 플러스 3이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그래서 y-4 곱하기 y 플러스 3은 0. 따라서 y의 값은 4 또는 y의 값은 마이너스 3이 얻어집니다. 자, 요것을 조금 아까 앞에서 구한 식 색을 바꿔볼까요?
x는 y-1에다 대입을 해보면 y가 4면 x는 하나 작은 수 3, y가 마이너스 3이면 x는 하나 작은 수 마이너스 4의 4개의 순서쌍을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생각 넓히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고대 중국의 수학책인 구장산술. 구장산술이라는 것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수학책입니다. 그러려니 하세요. 거기에는 부러진 대나무라는 문제가 있대요. 높이가 9자, 숫자가 나와 있는 건 무조건 동그라미 치라 그랬어요. 구자가 들어가 있는 시가 하나 찾아야 되고요. 높이입니다. 뭔지 알면 되고요. 대나무가 바람에 부러져서 그 끝이 대나무로부터 3자 떨어진 곳에 닿았다. 그림이 너무 이쁘게 잘 되어 있어서 아주 쉽겠네요. 그래서 대나무가 부러져서 생긴 두 부분의 길이를 각각 x자, y자라고 한대요. 부러진 두 부분을 x자, y자. 자는 길이의 단위입니다. 길이를 재는 단위 그냥 x, y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또 측정을 해봤더니 바람으로서 떨어져서 닿은 그 끝이 대나무로부터 3자 떨어진 곳에 3자 3이라는 거예요. 거리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 부분까지 거리가 3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모르는 문자 x, y 두 개 있고 알고 있는 거 3이 들어가는 식 하나 더 찾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나무가 부러져서 생긴 두 부분의 길이를 각각 x자, y자라고 뒀죠. 그림이 다 주어져 있네요. x, y에 대한 연립부등식 방정식으로 나타내고 x와 y의 값을 구해보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딱 보니까 뭐 보이는 거 없수? 직각삼각형. 그렇죠? 직각삼각형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다? 피타고라스 정리. 이거는 잘 알더라고요. 1번식. 바로 3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 얼마가 된다? y 제곱이라는 첫 번째 식 하나 찾을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조건에서 3이라는 숫자를 이용해서 식 하나 만든 거예요. 식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높이가 9라는 게 주어져 있네요. 이 9를 x와 y의 꼴로 표시해 보자. 그러면 바로 x와 y 꼴로 표시하면 대나무의 높이가 9라는 이야기죠. 그럼 똑바로 서야겠죠. 서보면 x에다 y를 뭐한 게? 그렇죠. 두 수를 더한 값이 그게 바로 두 번째 식인 거예요. x에다가 y를 더한 값이 9자 9가 된다라는 요 두 개의 방정식 한꺼번에 묶어서 두 개를 만족하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연립방정식의 해에 대한 문제네요. 1차식과 2차식은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한다로 해결하면 되겠죠. 과정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그러면 값이 얼마가 나오냐 하면 x는 4 그리고 y는 5라는 답이 얻어집니다. 차곡차곡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립 1차 부등식, 연립이란 말은 이해를 했을 거고 그렇죠? 1차 부등식인데 최고 차수가 1차인 것이다 라고 했고 연립 1차 부등식은 1차 부등식 두 개의 공통해를 구한 다음에 결과를 찾으면 돼요. 답은 부등식이니까 부등으로 나타나겠죠. 훨훨 쉽습니다. 기대가 됩니까? 수학 쉬운 과목이죠.